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보는 순간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명품 가방을 보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동기의 승진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 고통은 현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400년 전 중국에도 똑같은 고민을 한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공자처럼 권력층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맹자처럼 제자들이 몰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생 가난했죠.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오늘날 비교, 지옥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장자가 발견한 비교의 함정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남과 비교할 때마다 불행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실 거고, 더 중요하게는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각국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 장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가리려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권력이 있는지. 마치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좋아요 수를 세어가며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과 똑같았죠.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 기준들이 절대적인 것일까? 예를 들어, 당시 사회에서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정말 성공인가? 권력을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또 다른 예로, 당시에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능력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재물을 쌓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장자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인 재물론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재물론이란 만물을 똑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똑같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나무와 작은 풀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큰 나무가 작은 풀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큰 나무는 확실히 웅장하고 많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면 쉽게 쓰러지죠. 반대로 작은 풀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떤 강풍에도 휘어질 뿐 꺾이지 않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새싹을 틀어 올리죠. 그렇다면 큰 나무와 작은 풀 중 무엇이 더 우수한가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것이 바로 재물론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해봅시다. 실은 그 사람은 혹시 여행 경비 때문에 몇 달간 라면만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장자가 전해주는 또 다른 혁명적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이 진짜 쓸모라는 개념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목수가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 너무 크고 옹이가 많아서 집을 짓는 데 쓸 수가 없어. 그날 밤 목수의 꿈에 그 참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한 덕분에 나는 수백 년을 살아올 수 있었소.
만약 내가 곧고 단단한 나무였다면 진작에 베어져서 집이나 배의 재료가 되었겠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덕분에 나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오. 이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스펙을 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런 쓸모가 진짜 쓸모일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항상 야근하며 성과만 추구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보기에는 매우 쓸모 있는 직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시간도 잃고, 결국 번아웃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단기적으로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고전몽입니다.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나비였던 장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제약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장자인데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나비인데 지금 장자인 꿈을 꾸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나는 진짜 나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추구하고 있는 목표,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이 정말 나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직장인이어야 하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식이어야 하고, SNS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정작 진짜 나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장자의 호전몽은 바로 이런 현대인들에게 잠깐, 지금의 너는 정말 너답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비교 문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단편적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기. SNS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누군가의 성공한 순간, 행복한 순간, 화려한 순간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죠. 하지만 장자의 재물론 관점에서 보면 그 화려한 순간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희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 획일적 성공 기준 강요. 현대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점점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빠른 승진. 하지만 장자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기준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인가? 세 번째, 함정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기.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타인도 결국 자신만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장자의 철학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비교 기준의 상대성 인식하기. 먼저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비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동기는 벌써 팀장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옆 사람은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그 다음, 각각의 비교에 대해 장자식으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팀장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일까? 그 친구는 승진하면서 잃은 것은 없을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2단계, 자신만의 쓸모를 발견하기. 장자의 무용지용 철학을 적용해 보세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당신의 특성들을 다시 평가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느려서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느린 대신 꼼꼼하고 실수가 적지 않을까? 급하게 처리하느라 놓치는 부분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재해석해 보세요. 3단계 진짜 나와 연결되기. 고전몽의 교훈을 실천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정말 나다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인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자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는 어떻게 개성을 살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장자의 철학을 직장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보다는 협력에 집중하기. 동료들과 서열을 매기려 하지 말고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장자가 말한 것처럼 큰 나무와 작은 풀 모두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기. 무용지용의 철학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런 꾸준함이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전문성 구축하기.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개발해보세요.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만났던 나비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나비는 다른 나비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를 부러워하지도, 더 빨리 나는 나비를 질투하지도 않았죠. 그냥 자신답게 꽃밭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대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족시키는 성취를 추구하세요. 그것이 바로 2400년 전 장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각자의 쓰임이 다르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르며 각자의 행복도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장자의 나비처럼 살아보세요. 비교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남의 시선에 매여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